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결국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걱정과 미련에 눌려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올해 86세 노인의학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한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도 마음이 무겁고 편할 날이 없네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편히 사는 법, 그리고 떠나는 날까지 웃으며 사는 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 불면증과 고혈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바꾸고 편히 사는 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80세 박영수 어르신은 혼자가 두려워 늘 주변에 집착했지만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 넘어 진짜로 속 편히 사는 7가지 비결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불필요한 걱정과 무거운 짐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인생의 후반전을 허무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지혜 나만 알고 있기 아깝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편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 넘으면 꼭 기억해야 할 속 편히 사는 비결 7가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살이 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자식이 내 말대로 공부하지 않고 손주가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몸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다리도 무겁습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고 불평만 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면 됩니다. 날씨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은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망한 뒤 늘 속상해하며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하며 자책을 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믿고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 뒤로 할머니는 마음을 내려놓으셨고 오히려 아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치면 왜 파도가 치지? 하고 화낼 게 아니라 그냥 그 파도를 타고 가면 됩니다. 파도가 없을 때는 그 고요함을 즐기면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버티면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을 오늘은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분만이 70 이후의 삶을 더 편하고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70 넘은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이런 생각만 하면 하루가 참 길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79세 김정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드니 늘 한숨만 쉬셨습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구나.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고 손으로 밥도 드시고 이렇게 말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이 밥상을 차려주신 손길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쌓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연구에서도 나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이 적고 혈압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집은 손주가 잘 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연금이 많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를 하면 행복은 도망가고 불만만 커집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끝없이 부족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끝없이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76세 이종화 할아버지는 늘 옆집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용돈도 안 주는데 옆집은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니 얼굴은 어두워지고 마음도 점점 병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식대로 살겠다. 그때부터 옆집 이야기를 그만두고 본인 건강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들과 대화도 즐겁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길인데 굳이 남과 겨룰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삶은 내 길이고 남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하루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가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집착이 생기고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고독을 즐기면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82세 장미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매일 눈물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젠 혼자여도 괜찮다. 고독 속에서 오히려 내 자신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취미를 가지세요.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혼자가 두렵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고독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하지만 고독은 즐겨야 합니다. 그 순간 인생은 훨씬 편해집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공통으로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난 뒤 자식들이 힘들지는 않을까? 내가 살아온 흔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사실 살아가면서 쌓아온 물건과 기억들은 많지만 막상 떠나는 순간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서랍 속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쓸모없는 종이들이 가득합니다. 옷장은 입지도 않는 옷들로 꽉 차 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기한이 지난 조미료와 쓰지 않는
그릇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안에도 정리하지 못한 사진과 메시지들이 수천 개씩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며 그냥 두지만 사실 대부분은 다시는 쓰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마음속의 미련과 집착 때문입니다. 85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농촌에서 살아오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약해져 자식 집에 머무시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 댁을 정리하러 가니 방마다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책, 심지어 고장난 라디오까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짐이 많으면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고 나면 이게 다 애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동네 경로당에 기부하고 오래된 책은 도서관에 나눠주고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기고 갈 건 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짐을 비우는 건 단순히 집안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속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서랍을 정리하면서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옷장을 비우면서 내가 욕심 때문에 안 버렸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지저분해집니다. 반대로 집을 정리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니멀 라이프, 즉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사는 삶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건 젊은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70이 넘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집안을 대청소한 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 불필요한 물건을 버렸더니 방이 넓어지고 그 공간만큼 마음도 넓어진 느낌. 그게 바로 짐을 비울 때 오는 자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비워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휴대폰 사진 100장만이라도 지워보세요. 이렇게 작은 정리를 매일 하면 어느새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날 때 자식들이 정리할 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리해두면 자식들은 그만큼 눈물도 덜 흘리고 후회도 덜 합니다. 남은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깔끔하게 정리된 집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 준비의 첫걸음은 짐을 비우는 것입니다. 돈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명예를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깨끗하게 비워진 집과 정리된 삶을 남기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오늘 당장 서랍 하나라도 열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꺼내서 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가볍게 살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도 있고 아이들 학교 친구 부모님과도 어울리고 친척 모임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들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강해지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순희 할머니는 며느리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늘 내가 살아봤으니 이게 맞다 하며 충고와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참고 웃었지만 나중에는 왕래가 줄고 결국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야 상대방이 웃으면서 올라옵니다. 감사는 관계를 지켜주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갈등을 풀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제가 진료할 때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옆에 온 아내나 남편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 사람은 말도 안 들어요. 고집만 부려요. 이럴 때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한 번만이라도 배우자께 고맙다고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본 분들은 정말 관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만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따뜻해야 노후가 편해집니다. 사람을 잃으면 돈도 건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켜주는 열쇠는 바로 겸손과 감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 말이 쌓이면 노후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건강검진 결과만 걱정합니다. 혈압이 높다. 혈당이 올라갔다. 무릎이 아프다. 물론 몸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동현 할아버지는 심장이 약해 여러 번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새로워야지.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박 어르신 방에 들어가면 힘이 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버팁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실제로 같은 병이라도 어떤 분은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내고 어떤 분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더 빨리 악화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법, 심지어 작은 운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살아나고 몸도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롭게 배워보세요. 글씨를 또박또박 써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거나 하루에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몸도 덩달아 힘을 얻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해가 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화장장을 갔을 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나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오늘 하루를 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남기거나 큰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미리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죽음 준비입니다. 죽음을 가볍게 생각할수록 삶은 더 무겁게 빛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무엇을 크게 이루어야만 잘 산 게 아닙니다. 그저 걷고 먹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현자들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소풍하러 온 것이다. 소풍에 왔다면 풍경을 보고 쉬고 웃으며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풍을 와서도 내가 오늘 뭘 더 해야 하지? 하며 일만 하다 갑니다. 그러면 소풍의 참맛을 놓치게 됩니다. 70이 넘으면 이제는 인생을 소풍처럼 대해야 합니다.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너무 바쁘게만 살면 진짜 인생을 놓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풍경을 볼까 하고 기대하며 시작하세요. 낮에는 천천히 걸으며 꽃과 나무를 바라보세요. 저녁에는 가족과 작은 대화를 나누며 웃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소풍처럼 사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소풍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을 소풍처럼 살겠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은 빛납니다. 과거의 후회는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70이 넘으면 이제는 무겁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도 미련도 집착도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비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눈앞의 삶을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고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고 짐을 비우며 가볍게 살고 겸손과 감사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루를 소풍처럼 대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인생의 후반전이 훨씬 더 밝아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나는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기쁨을 찾고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 한마디 건네 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 속 편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풍처럼 가볍게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